멍상의학 시즌 2. 난치병 치유를 위해 산으로 간 의사,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연구하는 한의사,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가 건강한 의료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깔끔한 진행과 더불어 웃음과 치유를 안내하는 멍상의학은 내 몸을 위한 잠깐의 휴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멍상의학이라는 방송이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눠주고 싶은 방송이 아닐까. 예, 혹시 아니라면 그런 방송 꼭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남한테도 좋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야, 나 이거 되게 좋더라. 너도 반드시 해라.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멍상의학이 좋은 건 알겠는데 좋다고 말은 자꾸 하고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속도가 살짝 생각보다는 더딘 것 같아서 저는 딴 거보다는 좀 안타까워요. 제 마음이 이럴진데 두 분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신 두 분 원장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울까. 어떠세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이라도 자연치유나 통합의학이 대중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조금 욕심을 가지면 듣는 분들이 좋다면 조금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죠. 네. 예, 일반적으로 그 병원에 가면 뭐 우리가 흔히 그러던 3시간 기다리다 2분 3분 만에 약 먹으면 나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약 사가지고 예, 가세요. 저희들이 좀 의료보험 제도가 많은 시간을 충분히 환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면 우리도 이렇게 힘주어 얘기 안 해줘도 잘들 알으실 텐데 의사들은 그냥 뭐 바로바로 또 다음 환자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 못한 얘기를 우리가 차분하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차츰차츰 이제 이런 게 바로 이게 진료실에서 있어야 되는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와, 그런 세상은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진료 시간을 30분을 한 분당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또 강의를 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꼭 관련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걸 좀 들으면 훨씬 더 좋은 의학적인 상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까 주변에 뭐 제 또래들도 많이 아프지만 이제 부모님이 특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서 좀 큰 질환 앓은 가족들 찾는 게 쉬운 일이 돼버렸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제가 멍상의학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좀 더 일찍 내 삶이 바뀌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많이 이제 질환들 가지고 계신데 약 많이 드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중환자실에 계시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리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참 많은데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몇 개월을 계셔서 뭐 병원에서는 뭐 막 거의 뭐 하루에 한 번꼴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계속 보호자들 호출해서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8개월을 거의 마음을 졸이면서 아버지가 어쨌든 중환자실을 벗어나셔서 지금은 생활이 가능하신데 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문득 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보니까 혹시 나도 갑자기 쓰러져서 내 의식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거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가 가장 공포스럽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돼요. 예,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암이 지금 사망률 1위이긴 하지만 그다음 사망률 1위가 이제 심장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게 다 포함된 거고요. 심혈관 질환. 네.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이에요. 뇌혈관 질환. 이게 사실은 더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우리 사이에 지금 의료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가장 원인 질환 중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질환들이죠. 근데 암은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암이래 이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이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기회는 주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관련 질환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 많이 닥칠 수 있는 질환들 아닌가요? 네, 그 우리가 그 신호등에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이 있듯이. 아, 맞아요. 예, 우리 몸에서 분명히 예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은 혈액순환이 비교적 잘 안 되는 또 갑작스럽게 막히는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예후 증상이 있고 오기 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달리면 뭐예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분명히 어떤 증상들이 조금씩은 나타나요. 그거를 유심히 잘 생각을 하고 또 가서 검사를 해보든가 예방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요거 다음에 이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빨리 새 주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야지. 그런데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호, 예후 증상을 면밀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이 성격이 예민한 건 별로 안 좋은데요. 이렇게 본인 몸의 신호에 예민한 거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일상적으로 야, 나 약간 이런 증상이 오는데 그러면 아예 뭐 괜찮아 또는 조금 시간 날 때 가봐라고 저희가 흔히 이제 그냥 지나가던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무시했던 신호들이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지 저희 몰랐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전 이제 대사질환도 뭐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다 원인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오는 질환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별거인 건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였어요? 보면은 그 중풍에 떨어지는 분들이 30대에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최근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때 설마 자기에게 그런 저희가 올까 그러지만은 분명히 예우는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이 한의학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갑자기 마비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잠을 잘못 자서 목뼈가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두 번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이상이 있다는 건 뇌혈관 특히 뇌경동맥 쪽에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씩은 뇌혈관 질환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물론 뭐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조금 그 손가락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이것은 좋지 않은 예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은요, 이 본격적으로 이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피를 심장과 여러 장기, 세포 조직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죠. 길이만 무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 시원스럽게 달려야 할 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혈관이 손상을 입거나 아예 막혀버려 혈액순환이 멈춘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못 먹거나 적게 먹는 거하고 꼭 같은 거예요. 그게 어느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조직이 괴사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뇌경색,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혈관이 막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 건강,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말이다. 오늘도 심혈관 센터엔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한 100m도 안 뛰었는데 쓰러졌어요. 담배를 제가 이제 많이 피웠었습니다. 큰 줄이다 맥혔대요. 그래가지고 풀어가지고 한테 사는데 사람은 없죠. 사람은 약 먹죠. 운전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소한 일에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50대 중반부터 당뇨가 오셔갖고 내 몸의 혈관을 막는 각양각색의 원인들. 혈관은 습관이에요. 습관 질환입니다.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최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나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하나만 있는 분이 되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뚱뚱한 분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또 혈압도 높으세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서 뇌졸중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물을 마시러 컵을 따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쪽 손에 힘이 풀려 잡고 있던 컵을 놓치게 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보세요. 뇌졸중 증상 첫 번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견디기 힘든 극심한 두통. 뇌졸중 증상 두 번째, 한 번도 겪지 못한 심한 두통이 찾아온다. 길을 걷다 갑자기 몰려온 어지럼증을 경험하셨다고요? 뇌졸중 증상 세 번째,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시력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반쪽이 어둡게 보이고 사물의 구별이 힘들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보세요. 뇌졸중 증상 네 번째, 한쪽 눈이 어두워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다. 평상시 늘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 갑자기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고 급기야 말까지 더듬게 됩니다. 뇌졸중 증상 다섯 번째, 갑자기 잘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평소와 같이 외출을 하기 위해 나서는데 중심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한쪽으로 넘어진다면 뇌졸중의 위험 신호. 뇌졸중 증상 여섯 번째, 갑자기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넘어진다. 이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경험했다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검진을 받아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만성 신부전증 이야기를 하면서 참 본인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게 원인인데 꼭 의사한테 가서 아니 도대체 제 몸이 왜 이런가요? 라고 이유를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원장님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의 원인은 뭔가요? 이것도 역시 제가 뭔가를 잘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혈액과 혈관 문제인 거죠. 혈액과 혈관의 문제. 공통점은 이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근데 이게 이제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가 이제 동맥경화, 뇌졸중, 뇌경색이죠. 예, 그렇게 가는 건데 혈전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게 혈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지금 산성화가 되고 콜레스테롤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혈액이 막 엉키거든요. 얘가 많이 엉키게 되면 그 우리말로 피떡이라 그러죠. 피떡. 예, 피떡. 그게 이제 혈전을 만들게 돼요. 아, 그러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어혈하고 예, 뭔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한의학에서는 뭐 심하게는 뭐 10가지 병 중에 9가지가 어혈이다 그러는데 특히나 이 고지혈, 중풍 또 이 동맥경화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 속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진 거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많아지면은. 예,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어혈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기본은 이게 다 대사질환이 원인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1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이게 과식과 운동 부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고칼로리, 고지방 식사를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대사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혈액이 또 산성화되고 혈액에 이제 지방, 지질, 단백, 그다음에 이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서 혈액이 막 엉키게 돼요. 예. 그게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대사질환이고 그 전의 원인은 과식과 운동 부족인 거죠. 지금 과식과 운동 부족 참 이게 이렇게 심각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너무 일상적으로 어떤 심각성 없이 하고 있어서요. 이제 그 고지혈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기를 안 먹어도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대부분 중풍이 떨어지기 전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화를 내는 경우예요. 화를 내요? 네. 사소한 일인데 또 우리 한방에서 이제 간열이라고 해서 이제 간에 지방간처럼 기름이 많이 낀 사람들은 잘 화를 내요.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심해지면 다혈질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또는 뭐 화를 낸 다음에 그 이튿날 또 2, 3일 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원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성격 못된 사람은 예,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혀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압력이 높아지죠.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이 뇌혈관이에요. 심장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좀 나은데 뇌혈관은 우리 몸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혈액은 3분의 1 내지 5분의 1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예요? 차가 워낙 많아갖고 정체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뇌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피 속이 좀 딱지가 많다든지 그런 것이 잘 터져서 이제 뇌 세포가 순간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뇌 세포가 바로 또 파괴가 돼요. 그러면 또 뇌 세포가 파괴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뇌에 담당한 팔, 다리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데 같은데 이제 마비가 오는 것이 이제 중풍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나 화가 또 이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과정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게 에피네프린이라는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게 수축을 하니까 혈압이 세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혈관의 내피세포에 상처를 입게 돼요. 여기에 쌓이게 되거든요. 콜레스테롤, 혈소판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게 쌓이는 게 죽상경화반이라 그래요. 그것을. 네. 예. 죽상경화반. 혈관에 쌓여서 혈관벽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네. 예. 그럼 이게 원래 4차선이던 혈관이 3차선, 2차선, 1차선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혈전이 생겼다. 이러면 좁아진 혈관에 가다가 딱 막히게 되면 심장에서는 동맥경화가 되고 뇌에서는 뇌경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김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또 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뇌졸중에서도 뇌출혈이 또 문제가 되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듣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들이요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끔찍한 얘기들의 시초가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시초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갑자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만성 신부전증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하루에 그 신장에서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200리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돌고 있는데 통행량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로가 확 좁아져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이성적으로 확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 그러면 요즘 약 잘 나왔잖아요. 예. 뻥뻥 뚫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약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쓰러진다고 그럴까 그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피딱지가 이제 생기면 그 속에 산소도 부족해지거든요. 산소가 부족해진다. 네. 그래서 이제 뇌에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산소가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뇌세포가 죽어지거나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 자연의학 얘기를 하지만은 도심에서는 산소 양이 한 19%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골로 가면 21% 정도로 산소가 많아져요. 아주 깊은 산속에 가면 2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원장님도 경주 산속 계속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서 치료율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산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뽑아갖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산소가 많은 백혈구들은 땡땡하니 이렇게 공처럼 빵빵해요. 근데 산소가 없는 것들은 찌글찌글하거나 이렇게 엉켜져 있고 불순물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혈액 검사로 다 이렇게 이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로 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1년에 한두 번은 꼭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총 콜레스테롤을 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HDL 그다음에 LDL. HDL은 고밀도 지질 단백이고요. 그다음에 LDL은 저밀도 지질 단백이에요. 특히 이 LDL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얘는 이제 혈관에 쌓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얘가 또 혈관에 잘 쌓이거든요. 이 수치들이 높을 때 당연히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검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혈관 빵빵 뚫어주는 약 먹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 원장님과 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혈액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을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산소 공급도 해주는데 길만 또 억지로 뚫어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이걸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상태가 말 그대로 메롱 하면은 길이 뚫려서 가더라도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길 뚫는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길 뚫는 방법이 막혔을 때는 네. 물리적으로 뚫는 방법밖에 없어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는 사실 별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도 지금 그런 네. 어떻게 쓰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네. 이제 뇌에 네. 정체가 되어 있을 때는 분산시키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서울에 차가 많으면 분산을 시키면 좀 소통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방에서는 뇌에 한약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밑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혈액이. 혈액량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풍의 예후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약이라든지 초기에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은 뇌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끌어내린다. 소통을 시키는 그런 약을 이제 초기에는 구사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하고요. 네. 일단 혈전이 막았기 때문에 얘를 용해시켜서 길을 뚫어주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이게 약물로 길을 뚫는 것은 어렵고요. 물론 이제 혈전 용해제를 같이 쓰지만 이게 완전히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완전히 99%, 90% 이상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제 뚫어주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스탠스 시술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거를. 이제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혈액이 통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혈압약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혈압약은 그야말로 혈압을 낮추어줘서 그런 위험도를 터지거나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인 거죠. 아, 그러면은 길을 빵빵 뚫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었네요. 한방에서는 아까도 분산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손끝, 네. 발끝을 따거든요. 아, 네. 사관을 트거나 뭐 코 밑에 인중 이런 데를 자극을 하면은
좀 그쪽으로다가 이 기뿐만 아니라 혈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분산시키는 방법이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뭐 완전히 치료된다기보다는 급할 때 들판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응급처치로다 그게 치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손끝 발끝을 잘 소독한 다음에 따서 피를 조금씩 나게 한다든지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그 사혈봉이라고도 이제 그 얘기들 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팔다리를 잘 안 움직이고 맨날 앉아만 있고 그러니까 이 팔다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도 이제 압박이 가해지거든요, 뇌에. 그럴 때 이제 그걸 따주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머리 아픈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급할 때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거는 집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쓰러지게 되면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렇죠. 급한 불은 바로 가야 응급실 돼요. 가서 약물로 또 응급조치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뻥뻥 뚫어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혈관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응급 조치를 하는 게 제 가장 급선무고요. 그렇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혈전용해제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좋은 혈전용해제가 안 나올 때는 한 방으로 많이 왔었어요. 중풍 환자들이 와서 거의 입원 환자들이 다 그렇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진짜 좋은 혈전용해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빨리 증상을 개선시키고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은 너무 늦게 와갖고 후유증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 치료하면서 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기력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또 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한 방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러진다든지 그럴 때는 응급조치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뭐 뇌혈전이나 뇌출혈이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뭐 응급조치일 뿐 빨리 병원에 가서 원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규명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혈전용해제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의 농도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그걸 낮춰주는 그러니까 묽게 해주는 그런 약들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위험한 게 혈액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혹시 잘못해서 피가 난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과다출혈의 위험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부작용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농도로 쓰는 게 또 중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또, 사실 너무 오랫동안 쓰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고 또 그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응급 조치를 잘 하고 나서는 일정한 시간까지는 이제 그런 혈전용해제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는 또 관리를 통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관의 수축성이 있거든요. 그 얘가 또 수축성이 약해지면 얘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영양요법이나 또 해독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그 멍상의학에서 하는 얘기가 자연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치유력이 내재가 돼 있는데 그렇죠. 약이라는 거는 지금 급하니까 일단 인위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 기능을 하게끔 만들기는 하지만 그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면은 결국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좋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병을 치료할 때 약을 쓴다는 것은 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모든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음식도 약간의 그 편차가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쌀밥만 계속 먹으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 콩을 넣어서 먹어서 또 보완을 하는 것이고 이렇듯이 어떻게든지 약이라는 건 짧은 시간에 쓰고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약도 오래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분비 계통에 변화를 주면 스스로 거기서 이제 또 자생력을 키워서 자전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거기에 또 이제 적응이 돼서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피가 안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 뭐든지 오래 먹어서 좋은 것은 절대 없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소신입니다. 아니 근데 양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이다, 뭐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로부터 한약은 말 그대로 보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보약이라는 것도 네. 일종의 자극을 주는 것이죠. 특히 환절기 같은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부신피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추위나 더위에 적응하느라고 다 소모됐는데 또 써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 일시적으로 환절기 때 보완을 해주는 것이지 한약도 계속 쓰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먹고서 효과를 내 몸이 잘 받을 수 있게 텀을 줘야 된다고요. 끊거나 아니면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오늘 멍상의학에서 지금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야 먹어 약된데 이러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약은 최소화시키는 걸로 무조건 약된다고 길게 오래 많이 절대 안 됩니다. 보약도 약입니다. 약은 최소화. 이게 저를 찾아오는 환우분들을 보면 어떤 상태에서 오시냐면 이제 관성 동맥 질환인 분들은 보통 스텐트 한 2개, 3개 넣고 오세요. 처음에는 이제 1개부터 시작하죠. 근데 계속 또 약을 달고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본적으로 다 와 있고 또 비만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은 계속 뭐 20년, 30년째 계속 먹고 있는데 왜 또 막혀가지고 2개 넣고 3개 넣고 이렇게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근데 그분들 보고 있으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체크하면 여전히 육식하고 있고 여전히 과식하고 있고 여전히 야식하고 있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스텐트가 1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나중에는 진짜 이게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 이게 사실은 갑자기 오는 분들도 전구증상이 있는데 그걸 사실 놓친 거고요. 거의 30%는 이제 뭐 거의 심정지까지 가는데 네, 그런 경우도 놓친 경우고 이런 분들도 1개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계속 경고를 보내주거든요. 그걸 이제 무시하고 뭐 여전히 같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이런 정말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뭐 이렇게 건강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조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의학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스텐트 시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환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학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시술과 수술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술은 조금 무서운 거고 심각한 거지만 시술 정도는 뭐 괜찮다. 약간의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스텐트는 말 그대로 시술이란 말이죠. 수술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의 심각성을 더 못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이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혈액이나 혈관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급한 불 끄는 거예요. 스텐트 넣는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길을 열어주면서 혈액이 통하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은 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혈관들이 심장에도 3개의 분지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처음에 1개 넣어 놓으면 또 이제 혈액이 통하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호흡곤란과 흉통이 오는 게 괜찮아지니까 또 뭐 살만하거든요.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살만하거든요. 하느님이든 또는 뭐 절대자든 병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주는 경고거든요. 인간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사람 몸이라는 것이 참 정교하게 잘 만들었지만은 맞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돼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의사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는가, 수술하면 안 되는 게 없는가. 그러지만은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가 얼마만큼 미리 경고가 올 때 절제를 하고 또 어떻게든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예, 일단 급한 불 끄고 좀 살만해지면은 사람 마음이요. 내가 뭐 정말 바꿀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좀 이 습관이 참 쉽진 않습니다. 네. 예, 뭐 멍상의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 습관 자체가 많이 바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꼬박꼬박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나 실질적으로 바꾸셨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게 자신은 못하겠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성 신부전증 이야기를 하면서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이런 질환들 역시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만 약 한 알로 해결했었던 고혈압이고 그러니까 별로 우린 누구나 그런 병 하나쯤 있잖아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한 알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이렇게 좀 무서운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시즌 1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고혈압 플러스 고지혈증 플러스 비만. 이 세 가지 세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험성이 제일 높아요. 혈액과 혈관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으신데 정말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성인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인.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생활습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먹는 것, 운동 안 하는 것, 스트레스 관리 안 하는 것, 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게 있지만 요체는 결국은 똑같잖아요. 거의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앞으로 의학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예방의학, 생활습관 이것에 의학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좋은 약과 시술로 되리라고 봐요. 수술로다. 근데 마지막에도 남을 수 있는 것은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봐요. 이게 최근에는 호주 같은 데는 아예 이 전문 기사가 따로 있어요. 이 자격증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생활습관이라는 것,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이제 금방 김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직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아,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는. 그렇죠. 네. 생활 습관 관리사죠. 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만성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 합병증으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국가적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저희는 이게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 이게 뭐 시간대마다 말씀드리는 사실 오늘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질환의 치유법도 사실은 이제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사실 이게 또 답이거든요. 역시 똑같아요. 현미 채식,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조절. 예.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뭐 필수 지방산,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 섭취, 예, 뭐 영양요법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겠는데 뭐 기본은 다 똑같다는 거죠. 예,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스로들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직업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사실은 맨날 싸움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하고 먹고 일해왔던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바꾸려고 그러면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정말 감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말 며칠간을 굶어서라도 이거를 빼내야 된다든지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의식이 변화가 돼줘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리 그렇게 그냥 너무 나태해요. 그게 결국은 질병을 못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도 못 빼고 하는 이유 중에는 게을러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혁신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변화를 줘서 나를 새로이 만들어야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변해. 이제까지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다면 왼손으로 다 먹기 시작을 해서
뇌를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거꾸로 밥 먹는 방법도 처음에 막 국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이어트 후식을 먹었잖아요. 아예 후식반도 먹는 거예요. 후식 먹고 과일 먹고 이 야채 위주로 먹다 맨 마지막에 밥 국을 먹는 이런 방법처럼 뭐든지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 또한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먹거리부터 바꾸셔야 돼요. 예, 그부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함유된 식품을 좀 삼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달걀, 노른자, 오징어, 멸치, 새우, 생선, 생선알, 장어 뭐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겹살, 소세지, 베이컨, 돼지기름, 버터, 생크림,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많겠습니까? 포화지방이 많죠. 맛있는 것들이네요.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들을 또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식품들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예, 올리브유, 채소, 해조류, 콩, 견과류 뭐 이런 식품들이에요. 늘 나오는 예.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급하고 또 뭔가 강박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 인스턴트 식품 정크푸드라는 것이 쉽잖아요. 먹기가. 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요. 가족들도 지방에 떨어져 있고 외국에 떨어져 있고 이 그 혼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요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서 사 먹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튀기거나 조미료가 몸에 안 좋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편리함은 있지만 몸에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불편하고 그래도 옛날의 식단 평상시 우리가 어려서 먹어보던 습관, 식단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런 식품을. 쓰레기. 예, 우리가 쓰레기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시래기 말고 쓰레기. 쓰레기. 제가 발음이 좀 경상도 남자라. 아니 이거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순간 내가 쓰레기를 먹고 있었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안 드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식품을 이제 산에서 풀만 먹다가 가끔 이렇게 직원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아니면 외부에서 보호자들이 가끔 사다 줘요. 닭튀김이나 뭐 피자 이런 거 원장님 좀 드실래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해요. 아니 그런 쓰레기를 왜 먹어? 진짜 그러셨어요? 저는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가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자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쓰레기가 왜 맛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조미료예요. 거기에 넣는 소스들이 강해야 뭐랄까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그만큼 자극을 준 만큼 우리 몸은 반대로 뭐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에 다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옛날에 심심하고 살다 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옛날에는 뭐 했어요? 오이 성성 쓸어놓고서 그냥 간장만 타고서 맛있다라고 먹었는데 요즘 오이 냉국 먹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냉국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처럼 아무 심심하고 덤덤한 거지만 시원하고 맛있다라고 먹어야 되는데 꼭 진하고 강한 콜라나 사이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런 기름진 것을 먹어야만이 뭔가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 문제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백하자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한테도 그게 어머 정말 그러네 이러고 확 와닿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맛있는데요라고 자꾸 항변하고 싶고 네. 쓰레기 아이들을 저기 쉴드 쳐주고 싶고 막 그러네요. 네. 예. 그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1년 반 전에 한번 왔었어요. 와서 이제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응급실 실려가셔서 응급 조치하고 제가 또 경주 산골에 한 달 정도 모시고 치료를 했어요. 다 좋아지셨고 후유증도 남지 않고 다 좋아지셨는데 또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당뇨병이 20년이 넘으셔가지고 이게 지병이 당뇨병이라 이렇게 뇌졸중까지 가셨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에요. 탄수화물 중독, 당분 중독.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또 들어보니까 이제 늘 싸우는 거죠. 저희 이제 동생네에 이제 1년 정도 가서 사셨는데 그게 뭐 그 저희 동생이랑 재수 씨가 뭐 식사 때마다 싸우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몰래 또 떡 드시고 빵 좋아하시고 하니까 떡 드시고 빵 드시고 그 밥도 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 고봉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결국 또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참 지금은 또 제가 뭐 영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식품으로 또 운동으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해서 병원에서는 놀라워하죠. 처음에는 완전 실어증 오고 편마비가 심하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5개월째 이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혼자서. 예, 그래서 놀라워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또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스텐트 1개 넣고 계신 분들 이거 관리 안 하면 또 2개, 3개 넣고 그럼요. 진짜 심정지까지 가요. 그리고 뇌졸중 한번 오신 분들 관리 안 하면 또 가요. 그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경주에서 방송 녹음했던 우리 변태 선생님, 네. 우리 함 선생님, 우리 선생님 뭐 굉장히 자신만만해하지만 결국 이분도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열심히 잘 살고 계시지만. 이분의 식습관이 우리 형수님께서 튀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놀러를 가도 그 시골에서 튀긴 음식을 맛있게 해서 내세요. 보통은 다들 맛있게 잘 먹거든요. 저도 뭐 한두 점은 맛있게 잘 먹죠. 근데 이걸 자주 드시고 손님들이 자주 오시니까 자주 내놓고 자주 즐기는 음식이 된 거죠. 그건 뭐 저 형수님 뇌경색 왔죠. 우리 이 형님 심근경색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좀 바뀌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분이 응급 조치를 하고 한두 달은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 치료했거든요. 6개월 동안 아주 깨끗해요. 혈액 수치 아주 좋으시고 가끔 가서 검사하시지만 상당히 상태가 좋으시거든요. 문제는 저희 영수님이 뇌경색 오신 게 그다음에는 계속 약물 치료로 지금 연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 튀긴 음식을 즐기시고 지금 제가 방송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형님 지금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는 진짜 형님 진짜 고생하세요. 늙음하게 쓰러지시면 뒷수발 병수발 다 형님이 하실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습관병이라는 것 자체가 태음인들이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반 정도는 태음인이라고 보는데 이 태음인들이 좀 식탐이 있어요. 뭐든지 그냥 아주 그냥 잔뜩 먹고 그야말로 바로 또 화장실 가서 또 설사를 하고서도 또 먹고 싶어지는 조금만 먹어도 비만이 오고 그것이 또 고지혈, 심장병, 중풍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태음인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늘 보면 그걸 못 참아요. 먹는 거 있으면 뭐 어떻게 고기 먹는 데 가면 여자분 옆에 가서 저분이 좀 덜 먹으면 내가 더 먹을까. 그 테이블 잘 골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리 잘 잡아야죠. 그 젓갈을 가지고서도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한 3개씩 딱 집어서 이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 얘기야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태음인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욕심내지만 먹는 것도 만만치 않게 욕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보내려면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해서 그거를 산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걸 또 안 하니까 또 이제 당뇨가 또 생기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늘 나는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직업이 아나운서잖아요. 아유, 직업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운동 계속해야 되고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저를 도와주고 예, 뭐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거의 20년째 이러고 살고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봐서는 태음인이라는 분들이 그래도 살이 안 찐다 그러면 참 부지런하시구나. 아,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담이면 저희 집사람이 대학 다닐 때 이 허리가 29인치였대요. 네. 근데 저를 만날 때는 그걸 다 빼고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서도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정도였는데 늘 보면 우리가 뭐 부자 된 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부인과 가서 고 있는 날 애 낳고 난 다음에 바로 퇴원해서 부자 됐다고도 그러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요. 그렇게 그냥 뭐 주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늘 몸매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태음인들은 참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이런 연계가 되거든요.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습관병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를 보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드세요. 네, 좀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조 원장님은 되게 삐쩍 마르죠. 예, 제가 좀 마른 편이죠. 네. 입이 까다로우시고 이 소민들은 정말 안 먹어서. 네. 저는 사실 입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외국에 나가도 저는 못 먹는 거 없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 먹는 걸 또 좋아는 해요. 근데 이제 관리 조절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쩍 말라도 누구보다 건강해요. 아, 물론이죠.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제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참 보면 태음인들이 보면 얄밉죠. 얄밉죠. 매일 보면 막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도 살이 안 쪄요. 근데 대신 서양인들은 활동을 많이 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산만하게 움직이고 또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막 보면 막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자기가 다 참견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안 찌는 거거든요. 물론 뭐 소모성 질환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간이 안 좋다든지 신장이 안 좋다든지 폐결핵이 있다든지 그런 그 소모성 때문에 안 찔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양인들은 먹어도 활동이 그만큼 하니까 그게 다 산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음인들은 게을러요. 배부르면 움직이기 싫고 누워서 텔레비전만 돌리고 있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중계하는 것만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거의 다 태음인 같습니다. 반 이상이 태음이니까 많죠. 저 앞에도 태음인 한 명 있습니다. 어쨌든 그 태음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돼요. 피곤해도 가서 운동하면 피로가 풀려요. 또 가서 정 시간이 안 되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피로가 풀려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니까 네. 부지런해야 돼요. 일단 오늘도 늘 뭐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생활 관리였습니다, 그죠? 예, 네. 뭐 정말 귀에 딱지가 앉아서 예, 뭐 딱지 않도록 뭐 떠들어요. 아니 네. 저희는 아마 우리 청취자 분들이 생활 습관이 실제로 바뀔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어떻게든지 자극을 주고, 뭐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욕을 해서라도 그냥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스텐트 넣고 계신 분들, 뇌졸중이 경고를 받고 계시거나 한번 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혈액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혈액이 더 이상 엉키지 않게. 그러면 혈액을 묽게 하는 혈전 용해제를 계속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먹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고기, 생선, 유제품을 그리고 포화지방을 되도록 피하시고 현미 채식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이제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좁아져 있고 쌓여 있는 분들은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혈관이 청소가 되려면 역시 현미 채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매일 걷기 운동 1-2시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많은 노폐물이 쌓이고 두꺼워졌던 혈관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1년 이상 관리를 해야 좋아지세요. 1년 이상. 예. 꾸준히. 이제 혈관 청소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방법인데 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원래는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고농도로 해서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30회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비용도 꽤 들어가고 또 부작용도 조금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조금 더 고농도의 미네랄과 비타민을 투여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고농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보조식품들을 또 복용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요법으로 이게 염증을 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심장 질환으로 가는 경우는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주범은 염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영양소들을 특히 항산화 식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들, 그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이런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이 염증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이나 심장에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E, 엽산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켜요. 예. 그리고 저는 꼭 탄닌이나 레시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혈액에 좋은 식품들 또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또 잘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한방에서는 심장 군주지관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임금이나 대통령 같이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는 안 되거든요. 다 심장에 그 펌프질을 해가지고 골고루 다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뇌의 영향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지금 기능을 못하면 그 담당 부위가 기능이 안 돼서 일반적으로 중풍에 아니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유중풍이라고 그래요. 중풍과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마비감이에요. 어느 한쪽이 특히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선을 닦아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이 기능이 나빠요. 한쪽에 힘이 없다든지 한쪽이 저려온다. 이런 거 가서는 이제 뇌의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 한방에서는 과거에 뇌라는 게 인식이 안 돼 갖고 그게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마비감이 오는 거 외에도 팔이나 다리가 어디가 힘이 빠진다든지 한쪽으로 또는 저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가 또는 뭐 뇌의 어느 CT를 찍어서 어느 부분이 지금 약화되지 않았는가 뇌의 혈관도 이제 어느 부분이 이렇게 풍선처럼 확 커졌다가 이제 빠지기도 해요. 그건 아주 럭키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풍과 관련해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뇌 속에서 이게 대사가 안 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경우에 중풍처럼 마비가 와요. 한쪽이. 그런데 그거는 며칠 만에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먹는 것들은 나중에 쌓여서 이렇게 중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활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은 앞으로 앓게 될 질환을 미리 아실 수가 이게 참 예 얘기가 네, 여러분의 질환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 미리 보기 뭐 이게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예. 예.
그 현대의학처럼 이 한의학은 옛날에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경험으로. 네. 그래서 이제 밑병이라고 그래요.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고 또 미리 알아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화타가 이제 그 병을 잘 고쳐주니까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서 모신 거라야 이 군수님이. 그래서 이제 병을 참 잘 고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형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아는 분이 있고 큰 형님은 병이 오기도 전에 그게 증상이 있기도 전에 미리 앞으로 무슨 병이 올까를 알아서 하는 그 형님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평상시에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한데 이제 먹는다든지 생활 습관을 하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못 알아차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예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또 미리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하급 의사는 병이 떨어져야 치료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는 밑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문득 멍상의학이 청취자분들을 가장 훌륭한 의사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자가 되기까지. 스스로 치유자가 되기까지. 예, 그 암요양병원에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 환자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도 암을 한번 알아보셔야 전문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떤 병이 오면은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 병이라는 것은 왜 왔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물론 뭐 의사가 다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알고 또 자꾸 전문의하고 자기가 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디스커션하고 또 잘 주의를 기울이면 그 의지 때문에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은 스스로 치유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병은 오는 건 순간이지만 회복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 우리 생활 습관 진짜 바꿔야 돼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다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멍상의학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한 편씩 들으실 때마다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씩만 바꾸시면은 나중에 멍상의학이 다 끝날 때쯤이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스스로 생활습관 관리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멍상의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